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 앞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우리 윤 선생님한테는 좀 시경 그래도 대신 두셨잖아. 네? 시경 공부 하셨으면 하셨어요? 잘하신 거죠. 아니 그리고 공부라는 게 원래 이 문 밖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해요. 이렇게 이게 뭐지? 그리고 딱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도 보세요. 예, 문 밖에서 듣고 있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오히려 1등이에요. 자, 저희가 드린 프린트로는 32쪽 율곡의 두 번째 편지. 책으로는 135쪽. 율곡의 두 번째 편지를 보면서 첫 번째 편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맨 앞에 51쪽 보세요. 이가원 선생님 책으로 51쪽. 51쪽 보면은 율곡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율곡 전서에 남아 있어요. 이게 1558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몇 년도? 1567년. 거의 9년이 지나서 두 번째 편지예요. 그 사이에 편지가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하냐? 퇴계의 답서가 있는 걸 보니까 편지가 와서 간 거거든요. 근데 율곡 전서에 안 남아 있어. 남아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첫 번째 편지와 1558년의 첫 번째 편지와 1567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1558년 같은 경우에는 율곡이 23살인가요? 처음 이제 1558년에 퇴계를 뵙고 그러고서 이제 드린 편지인 반면 지금 9년이 지나서 이 편지 1567년 정묘년에는 어때요? 율곡이 이미 2조 좌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1567년이 또 어떤 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명종이 승하하신 해예요. 근데 명종이 어떻게 승하했냐? 명종이 퇴계를 엄청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중국 대신들을 맞이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줬는데 아픈 퇴계도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67년이니까 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골골할 때예요. 그 힘들게 서울을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명종이. 이 편지, 율곡의 이 편지는 율곡 명종이 승하하시고 퇴계가 서울에서 있다가 몸이 도저히 안 좋아가지고 시골로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율곡이. 그때의 그 긴박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려가죠. 율곡이 이렇게까지 편지했는데도 내려갑니다, 안동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퇴계는 산세냐 막 이런 비아냥까지 이제 받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558년대의 편지하고 율곡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졌죠. 이때는 중견 정도는 아니어도 회사로 치면 한 대리, 과장급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원문으로 상퇴계 선생 정묘는 1567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 거 거기 보면 정이 7번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신임 계갑을 병정무기경 이렇게 되죠. 여기 정이잖아요. 정.
정이 7번째예요. 그 67년이잖아요. 정면연. 근복 문 영우 여하. 근 삼가 복 엎드려 문안 드립니다. 뭘? 영후. 요 영자가 영감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 주가 나와 있죠. 우선 그 책에 이광 선생님 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 156번을 보세요. 요 편지는 율곡전서에 있다 그런 얘기죠. 1567년에 보낸 편지다 그런 얘기. 이 편지에 대해서 퇴계가 답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퇴계는 명종의 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명종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여 상경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왕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 편지는 내려가지는 않고 내려가려고 할 때 퇴계가 보낸 거예요.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결국 내려갔어요. 퇴계가. 당시의 상황을 두고 조야의 비판이 비등하였다. 퇴계가 임금이 지금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데 치를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비판이 퇴계에 대한 비판이 이렇다. 저 사람은 무슨 산세냐? 그 다음에 여기 영이라는 말 썼죠. 영후. 후라는 건 이제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감의 건강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그 157번 주 보세요. 편지 수신인이 종이품과 정삼품 관원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을 당시 퇴계는 예접판서를 명종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받는다고 해서 이제 채직은 된 상태이지만 그래서 퇴계가 영감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근데 예조판사는 정의품이에요. 정의품. 그래서 아마도 정의품을 지칭할 때도 영감이라는 말을 쓴 듯하다. 그러니까 정의품이면 여기 지금 옛 편지 낱말 사전에는 종이품, 정삼품한테 쓴다고 그랬죠. 그럼 정의품이면은 어떻게 돼요? 좀 더 높은 거죠. 종이품보다 높잖아요. 종보다는 정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품이 있고 이 품 속에 정의품, 종이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높아요? 정의품이 더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삼품에는 정삼품, 종삼품. 근데 옛 편지 낱말 사전에서는 영감이라는 말은 종이품하고 정삼품한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퇴계의 관직이 예조판서니까 정의품이라는 게 정의품. 그러니까 영감인보다 더 높은 거죠. 사실은 종이품, 정삼품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또 다르게 칭하는 그 명칭이 아마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같이 영감이라고 칭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종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백. 있고 한꺼번에 먼저 보고서 보겠습니다. 종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종백은 예조판서의 별칭이다. 1567년 퇴계는 명의 사신을 응접하라는 명종의 명령을 받고 6월 25일 서울에 도착하여 인사도 올리기 전인 6월 28일 명종이 돌아가셨다. 명종이 승하한 뒤 잘못 쓴 거죠. 승한이라고 쓴 건 잘못됐죠. 승하로 바꿔요. 승하한 뒤 퇴계는
명종의 행장을 짓고, 이 퇴계가 지은 명종 행장, 퇴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명의 사신 접대 등 많은 일을 처리하셨다. 선조가 예조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병과 피로로 감당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편지는 이때 율곡이 올린 글이다. 퇴계는 예조판서가 해직되자 명종의 장례도 끝나기 전에 안동으로 돌아와 명종의 만사를 지었다. 명종 행장 짓고 명종 만사까지 지으셨다는 거예요. 율곡의 이 편지는 퇴계가 수차례 사직서를 올리고 아직 안동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낸 편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편지.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됐고요. 자,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문장 다시 근복 문영후 여하 영후 영감의 건강이 여하 어떠하신지 삼가 엎드려 문안드립니다. 이런 앙여 앙이라는 건 이제 우러를 앙, 그 높으신 분을 향해서 쓰는 존칭어죠. 사실은 려가 중심어죠. 걱정되고 걱정됩니다. 전자 종백 의망시에 전에 종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조판서의 별칭이라고 그랬죠? 종백 의망시라는 거, 의망이라는 건 뭐냐? 이제 퇴계를 예조판서에 시킬 거냐 말 거냐, 토의를 하잖아요. 그 토의하는 걸 의망이라고 그래요. 망이라는 건 이제 기댈 망자잖아요. 기대는 것을 의라는 건 이제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조판서에 될 거냐 말 거냐를 심사할 때 뭐 이런 뜻입니다. 이의 파이위난 저는 잠옷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위 그럼 뭐라고 생각하다 그러니 퇴계 선생 예조판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당상즉 이위 전조 당 위관택인 불가 위인택관. 이 당상이 누구냐? 그 159번 주에 나와서 이조판서를 가리킨 당상은. 그러니까 이때 율곡은 이조판서가 아니죠. 이조 그 밑에 이제 한 과장급 되는 거예요. 이주 좌랑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상관 이조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사처죠. 인사처예요. 그러니까 퇴계를 예조판서에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거의 결정짓는 사람이 당상이에요. 이조판서니까. 이 사람 당상께서 즉 이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조에 있었으니까 퇴계 율곡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 전조. 이 전조라는 것은 160번 주면은 이조의 별칭이다. 이조판서 이조의 별칭을 전조라고 한다. 이조는 인사처를 얘기하는 거죠. 인사처는 당 위관택이 관직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불가 위인택관.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5. 당상이 이조판서가 주장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조에서라는 거는 이제 그 퇴계 등등 이제 인사를 결정할 때 특히 퇴계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 위관퇴기를 주장했다. 관직을 위해서 사람을 결정해야 된다. 위인택인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위관택인. 관직을 위해서 사람을 택한다. 관직에 맞는 적임자를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인택관은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왕자야. 왕자니까 재무장관 정도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위인설관이죠. 위인설관. 쉽게 얘기하면. 위인택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위관택인이라는 거예요. 위관택인. 이 당시 이조판서가 이렇게 주장을 딱 했다는 거예요. 아주 똑부러지는 주장이었죠. 차의 역호. 고 불감종지라. 이 뜻이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율곡이 볼 때 자기 윗사람이 얘기한 거지만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퇴계 선생을 예조판서에 임명하지 말아달라라고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다른 편지에 보면은 퇴계가 율곡한테 제발 좀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 이런 편지들이 있어요. 특히 기고봉한테 김영원한테 보낸 편지 같은 데서는 요 당시 이제 김영원 율곡 같은 그 조정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막 이런 편지 기고봉한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곡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퇴계가 절대 관직에 내 이름을 넣지 마라. 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율곡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상관 이조판서가 위관택인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딱 내세우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죄양. 그래서 이걸 막지 못했으니까 제 죄가 큽니다. 지금 이런 얘기. 그런데 기배명 불가 소인수유하여 이대 살릉지 필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명 임금의 명을 받는 것을 배명이라고 그러죠. 이미 임금의 명을 받았다면 예조판서에 제수됐다면 그런 얘기죠. 불가 소인수유. 수유는 잠시죠. 잠시 소인. 조금 참아서 이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끝에 야가 있잖아요. 불가야 조금 참아서 살릉이라고 하면 산의 능이니까 이게 임금의 장례를 살릉이라고 합니다. 명종 돌아가셨잖아요.
명종 장례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참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장례가 아직 안 끝났는데 퇴계가 지금 내려간다고 지금 소문이 자주 난 거야. 그래서 퇴계가 부랴부랴 이 장례라도 끝난 다음에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예조판서에는 지금 제수가 돼 있어. 근데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근무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매간균지 상유태의 차성추러 부득이야. 이 균자에 대해서 정성을 의미한다. 균지 균자가 162번 줄을 보세요. 균은 정승을 의미한다. 균지는 정승인 당신의 생각이라는 뜻이야. 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가르친 명칭이, 이 퇴계가 뭐 영의정, 좌의정은 아닌데 좀 너무 존칭을 율곡이 퇴계에 대해서 이제 한 것일 수도 있다. 균지. 그래서 매간균지. 매번 간이라는 게 이제 볼간자죠. 선생님의 뜻을 살펴보면 상유퇴의 항상 물러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겸사로 하는 게 아니야. 이 퇴계가 물러나려고 하는 거는 진짜 물러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아는 거예요. 퇴계 율곡도. 차성 주로 부득이야. 이거는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거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다. 건강이 워낙 안 좋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 사왕 유충 국보 다우. 지금 이 사자가 이을사자죠. 이은 있는 왕이라고 하면은 명종이 승하시고 그 후위는 누구예요? 선조죠. 선조. 사왕은 선조를 얘기합니다. 선조께서 유충 어리시고, 그래서 국보 나라의 발걸음이 다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뭐 제대로 일 처리하는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신들이 잘 보필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전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규지돌이 공부려 균지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로서 살펴보면, 규자가 살필 규자예요. 도리로서 살펴보면 균부려 균지야. 균지는 정승의 뜻, 퇴계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퇴계 선생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뜻처럼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왜? 지금 어린 왕이 등극해서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 선생님 같은 훌륭한 동량이 버팀목을 잃을 때 좀 위기 상황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몸이 아무리 불편하신 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요, 하여튼 퇴계와 율곡의 이 성향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 율곡은요, 자기 몸이 안 좋은데도 이제 율곡이 돌아가신 게 84년인가 그래요. 이게 여기 67년인가 77년 한 15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16년? 네? 1584. 1584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몇 년이요?
17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이 돌아가실 때 몸 건강이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요양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정치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뭐 하여튼 유명해요. 근데 정치 하여튼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 율곡 후학들도 보면 송시열이니 뭐 해서 엄청 열심히잖아요. 이 얼철 열심히 하니까 저 남인들이 당해내질 못해 전부. 그 200년 200년 이 율곡학파 여당하고 남인들은 야당하고 그게 이 성향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국가지 침호 고질 22년이에요. 우리나라가 고질병에 빠진 것이 20여 년이나 됐습니다. 이때가 지금 1567년이니까 57년, 47년. 그러니까 47년 언제입니까? 을사사화 일어날 때죠. 을사사화부터 명종 대신에 누구예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고 그래서 소윤이 득세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명종이 돌아가시고 문정왕후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혼란이 20여 년 됐다는 얘기는 을사사화부터 지금 율곡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인 하순 일오불계 윗사람들은 인 그냥 인순하다 그러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 하순 아랫사람들은 그냥 또 그냥 순종해 정해져 있는 법도대로 윗사람은 그냥 하고 그게 인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 일오불계. 조금이라도 뭐 고치고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이게? 괜히 모난 놈이 정 맞는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뭐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부동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무원들 엎드려가지고 숨죽이고 이 지금 율곡이 말하는 상인 하순이 바로 복지부동 얘기하는 일오불계. 지금 이때 명종 돌아가시고 선조가 막 등의했을 때도 바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목금 밀력이갈 국저이경. 지금 목금이라니 지금 민력이갈 백성들의 힘이 이미 다 소진됐어요. 국가에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경 다 텅 비게 됐다. 빌경자입니다. 약불경장 국정불국. 만약에 경장하지 않으면 요 율곡의 유명한 경장론 정치 율곡 정치론 얘기할 때 이 경장론 얘기 많이 나오죠. 쇄신시키는 거죠. 나라를 쇄신하지 않으면
국장 불고 나라는 장차 나라 꼴이 안 될 겁니다. 입조지사 하이 막연 이리오. 조정에 서 있는 선비들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고치지 않고 쇄신하지 않고 그러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조정에 있는 선비들은 뭐야? 막연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막연이 뭘까요? 연은 제비죠. 막, 천막. 천막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와 무엇이 다를까? 그냥 조정에 와 있어. 조정의 선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고쳐야 될 거 고치고 간언을 하고 이런 우시아우시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제비 새끼처럼 천막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뭐 간섭합니까? 아무 간섭 안 하죠. 나갔다 들어왔다만 하지. 조정에 있는 선비들이 조정을 왔다 갔다만 하지 아무 얘기 안 하고 하이 막연이리. 천막에 사는 제비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중야사지 불가기자. 한밤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불각 깨닫지 못한 사이에 기좌 일어나서 앉게 됩니다. 이 율곡이 대단한 충심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퇴기한테 할 때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충심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라는 게 이게 읽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이게 무슨 입속을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런 일념이 드러납니다. 여의 미말하여 상차 여차 황 저 같은 사람은 미간 말찍인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죠. 상차 여차 오히려 이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명공 예조판소이신 퇴계선생께서는 수은 3조에 걸쳐서 은혜를 받았어요. 3조는 누굴까요? 중종, 인종, 명종. 아직 선조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니까 1567년이니까 선조 막 들어왔을 때니까 중종, 인종은 1년만 하고 죽었잖아요. 명종 3조를 얘기합니다. 위제 육경 3조의 은혜를 받고 직위는 육경에까지 이르셨어요. 육경이 바로 여기서는 예조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개연 어사와 개연 그러면은 무심한 모습입니다. 요 개자가 맹자에도 나와요. 여기 맹자의 그 시경 얘기할 때 개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심한 모습이에요. 이런
3조의 은혜를 받고 육경에까지 이르신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사, 명공, 폐호 양질, 불교 골문.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폐호 문을 닫고 양질, 병조리를 잘 하는 것이죠. 양질. 병원에서 몸조리를 잘 하면서 불교 골문이라는 것은 이제 대골문을 얘기하는 거죠. 조정을 일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다 하더라도 약재경사적 사기자개. 만약에 안동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만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사기가 선비들의 그 기백이 배가 될 것입니다. 망치유기 정치를 기대하는 게 정치가 잘 다스려지기를 기대하는 게 유기. 기약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서울에만 계시면은 여러 선비들이 조선의 정치가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사 지중하니 일신지사 공 불가계라. 국사는 나라의 일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이 한 몸의 사사로움을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이 아프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서울에만 계셔 주십시오. 그래야 선비들이 뭔가 우시아우시아하고 대궐은 한 번도 안 들어와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냥 간절합니다. 복걸, 상념 구근하고 하민사민하여 엎드려 발해왔건데 위로는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나라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아래로는 이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 과겸유심 안신정력 불이 과겸유심 지나친 겸손을 마음으로 삼지 마시고 과겸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안신정력. 이때 신은요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막 귀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정력 생각을 정돈하셔서 간접 빈객 손님들은 간단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위 구류지계이면 불승행심이니다. 오래 머물는 계책을 삼으면
오래 머문다는 건 뭐예요? 서울에 오래 좀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서울에 오래 머무를 계책으로 손님도 간단하게 맞이하고 대궐은 아주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서 거기 서울에서 몸 보양을 이렇게 하시는 계책을 하시면 너무 다행이겠습니다. 기왕에 1시간 지났으니까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5시 다 됐는데. 그래요? 예. 쉬어요. 당연히 쉬어야죠. 30분 됐어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